저는 사실 뉴라이트가 뭔지 모릅니다. 근데 이전에 이 이야기를 따로 하기 전에 이제 뉴라이트 윤석열 이야기 하기 전에 오늘 나온 보도 두 가지 그냥 읽어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국정교과서 편찬 위원들 있죠. 일제 때 관련된 게 잘못된 게 너무 많다는 거야. 일제 강점기 때. 말도 안 되는 것들이 많다는 거야. 일본의 만행에 대해서 잘못 기술돼 있다는 거야. 그거 하나 보도가 있었고요. 두 번째는 일본 쪽에서 나온 보도입니다. 독도 방어 훈련 하지 마라. 한국한테 일본이 요구했다는 거예요. 하지 진짜. 마라 하면 안 해야 되는 건가요? 지금 안 분위기로는 했잖아요. 안 할 것 같아요. 안 했잖아요. 비공개로 했다고 하는데 아무도 본 사람이 없어요. 자, 이것부터 한번 풀어볼게요. 어제가 8월 29일이었죠. 국시일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건 이제 흔히 알고 있는 경술 국치일인데 이제 용어가 바뀌었습니다. 국권 상실의 날. 어제 저 현충원에서 저 기념식이랄까? 이게 있었거든요. 제 114주년 국권 상실의 날. 옛날에 이제 그걸 경술 국치일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아시다시피 8월 29일이 어제가 그날이었고 공교롭게도 여러분들은 8월 15일만 기억하시지만 그 저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일 여러분들 아세요? 1919년 3월 1일만 기억하시잖아요. 4월 11일. 4월 11일. 네, 4월 그 대한민국 정부 이제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건국일이 네, 그날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 3.1절 명칭을 독립기념일로 바꿔야 된다고 생각해요. 미국도 그러잖아요. 7월 4일이 독립기념일이잖아요. 그게 실제로 독립한 날이 아니라 영국에 대해서 독립을 선언한 날을 독립기념일로 삼고 있거든요. 그때부터. 왜 우리는 왜 3.1절이라고 그런 식으로 그렇지. 뜻을 감춰야 됩니까? 좀 약간 축소된 느낌. 그리고 운명적이게도 8월 29일이 이제 국권 상실의 날이면서 김구 선생의 생일이기도 해요. 참, 뭐 운명적이죠. 예. 자, 그 이야기 이제 풀었는데 김태효가 국회에 나와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은 뉴라이트 의미도 잘 모른다. 그러니까 그때 우리가 그냥 놀리면서 웃자고 한 소리였잖아요. 우리 애는 아무것도 몰라요. 얘 아무것도 모르는 우리 애한테 뭐라 그래요. 막 그렇게 말하는 줄 알았는데 진짜 당사자가 등장해가지고 나는 몰라요 진짜로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대단합니다 진짜. 이게요, 도둑놈이 어떤 집으로 들어가는 걸 여러 사람이 목격을 했어. 그래가지고 그 도둑놈 잡으려고 경찰이 들어갔는데 경찰이 그 도둑놈 우리 집에 안 왔어요 하는 거랑 좀 비슷한 맥락. 그러니까 지레 찔려서 사실 뉴라이트란 말을 안 들어봤을 리가 없고 어제 윤석열이 말하는 것도 뉴라이트 의미를 알고 있어요. 근데 왜 뉴라이트를 지명했어라고 물어보니 나는 또는 윤석열은 뉴라이트를 몰라요라고 하는 거짓말. 하나씩 보겠습니다. 어제 윤석열이가 뉴라이트 뭔지 잘 모른다. 김영석 관장 개인적으로 모르는 사람이다. 자기는 뉴라이트에서 임명한 게 아니라 국가에 대한 충성심을 보고 임명했다. 이미 그거를 야이 시베리안 허스키 김영석이가 국가에 대한 애국심이 있는 점인지 검증은 뭘로 했는데 이게 그러니까 검증을 안 했다고 하는 게 여기서 탄로가 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뉴라이트도 모르는데 저렇게 했다는 거는 대통령이 인사를 관여한 게 아니라 김태효가 했다는 걸 지금 반증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만약에 윤석열의 저 말이 그러니까 뉴라이트가 뭔지 모른다. 그러니까 그냥 보훈부 장관이 추천한 사람을 나는 그냥 임명했을 뿐이다. 만약에 저 말을 100% 우리가 믿는다면 진짜 법에서 이야기하는 금치산 그 상태예요. 뭐 한정치산자일 수도 있고 금치산자일 수도 전체적으로 있고. 이게 업무가 돌아가는 구조나 내용을 아무것도 모른다는 내 거죠. 말이요. 그 다음 거 진짜 멘트 이렇게 했어. 저는 솔직히 뉴라이트가 뭔지 잘 모릅니다. 왜냐? 서로 뉴라이트를 언급하는 분마다 서로 좀 정의가 다른 것 같아서. 그러면 저게 뭐냐? 저 맥락 속에는 뉴라이트가 모른다는 게 아니라 뉴라이트에 대해서 봤다. 심각성은 알아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뉴라이트를 아예 들어본 적자 없다 그러면 생 거짓말일 것 같으니까 이 의미가 자꾸 변해서 모른다 그러면 그러니까 관심이 있었다는 이야기잖아요. 다른 측면으로는 우리 태효 욕하지 마세요. 이겁니다.
그러니까 김태효가 대통령은 뉴라이트의 의미가 뭔지도 잘 모르는 분입니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다들 뭐라고 비판을 했냐면 실제 그게 사실이라 하더라도 자기가 모시는 사람한테 뭐 어떤 사안에 대해서 노골적으로 모른다고 그 사람은 모른다고 이야기하는 건 옳지 않다고 굉장히 비판했었거든요. 공직자로서 틀린 태도라고. 근데 나서서 윤석열이 카바쳐준 거예요. 우리 태효는 그런 애가 아니다. 이렇게. 어제 이종찬 광복회장도 그랬어요. 이거 웃기는 얘기 아니에요? 대통령 참모가 대통령을 역사도 모르는 사람으로 국회에 와서 얘기를 하면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어느 쪽도 실드가 불가능한데 뉴라이트라는 걸 숨기기 위해서 뉴라이트 중에요. 뉴라이트 백인 선언 이런 거 있잖아요. 예. 그중에 정치권의 청와대나 대통령실에 근무한 거의 유일한 자가 김태효야. 말하자면 뉴라이트 숙주야. 완전 개 몸통이야. 개몸통. 근데 예를 들어서 추정하는 건데 일본과 윤석열을 연결해 준 것도 김태효로 보여요. 대선 때 후보가 되면. 그러니까 일본이라고 하는 아베 등의 내각에 가장 힘을 받은 것도 김태효가 연결해 준 느낌으로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뉴라이트로 아직 포교를 해놓은 거야. 뉴라이트 기호에 선교를 해놓은 거야. 윤석열한테 신도로 만들어 놨어. 근데 지금 뉴라이트 논란이 일어나니까 국회에 나와가지고 자기가 무슨 도를 아십니까 같은 것처럼 그 포교를 해놔가지고 이제 거의 뉴라이트의 다단계에 지금 들어가 있는 상태예요. 물어보니까 화들짝 놀래가지고 우리 아이는 뉴라이트를 모릅니다라고 했는데 서로 짜고 나왔는데 몰랐다는 것 자체는 사실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윤석열이가 윤봉길 기념관에서 출마 선언을 했죠. 나는 진짜 뭐 예를 들면 독립에 대해서 어쩌고 막 이종찬까지 이용해 먹었잖아요. 근데 결론적으로 말했을 때 뉴라이트의 최고 정점에 김태효가 있어요. 그런 애를 국가안보실장은 4번 바꿨는데 1차장을 못 바꾸고 있는 것이 결국엔 그런 거야. 김태효한테 포섭돼 있을 가능성이 되게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종찬 회장도 혀를 끌끌 차는데 핵심은 한일 상호 군수 지원 협정입니다. 어저께 윤석열이가 말 바꿨어요. 저거 뭐라고 그랬느냐면 처음에 그러니까 일본과의 상호 군수 협정 체결에 동의하냐고 물으니까 필요한 조치 사항이라고 이야기를 했다가 오후에 정부 차원에서는 동의하지 않고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말을 바꿔요. 저거는 여러분 다 이름만 바뀌었지 결국 한일 군사동맹이거든요. 그러니까 상호 군수 지원이라는 말만 보면은 굉장히 부드럽게 들리지만 저 글자 속에 독도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군수라는 게 뭡니까? 군사 활동에 필요한 자원이잖아요. 지금 일본은 독도를 어떻게 보냐면 러시아와 북한을 감시하는 경계 초소로 사용하고 싶은 겁니다. 과거 이제 러시아하고 일본하고 전쟁에서 이겼을 때도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게 독도 기지였거든요. 그러니까 이 일본은 독도를 어떻게든 영유권도 주장하고 싶고 이렇게 여러 가지 한 발 걸치고 싶은데 그 과정 중에 하나가 악사 협정인 거예요. 그래서 악사라는 게 군수라는 말 때문에 물자를 교류하는 건가? 뭐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할 수도 있지만 이 숨어 있는 포석은 결국에는 독도도 사람 사는 땅이 아니면은 군사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자원 아니냐. 같이 쓰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독도 방울련 하지 말라고 공식적으로 요구했잖아요. 그 말 뜻은요. 당장 일본한테 독도 영유권이 넘어간다는 게 아니라 독도를 사실적으로 대한민국이 지배하지 못하는데 점점 한 발씩 들어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자들을 통칭하여 뉴라이트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윤석열이 난 뉴라이트가 뭔지 모릅니다가 아니라 너 도둑놈이지 했더니 저 도둑놈 아닙니다라고 손살이 치잖아. 그거 도둑놈인 거예요. 도둑질하는 걸 봤는데 또라이씨. 자, 김태효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다시 말씀드리지만 뉴라이트의 몸통이에요. 뉴라이트가 가장 성공한 케이스가 얘라고. 나머지 대부분의 사람들이 학계 무슨 뭐 공공기관 가지만 대한민국 권력의 정점에 얘가 있어요. 김태효랑 가깝게 지내는 이들은 사실상 다 뉴라이트예요. 지금 뉴라이트 임명 때문에 굉장히 말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강행하고 있는 것은 대통령이 저 임명을 하지 않았다고 생각이 드는 이유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은 뉴라이트를 모르는데 자기가 나와서 뉴라이트는 깨끗한 보수, 청렴한 보수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본인이 정점에 있다는 것을 국민들이 판단을 하고 있다는 걸 본인도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속으로 숨기지 못하는 김태효의 표정 같은 게 있는 거예요. 내가 사실은 다
움직이고 있어라는 느낌을 계속 주고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주요 요직에 뉴라이트를 임명하는 것은 지금은 윤석열이 사인만 하고 있는 거지 사실상 김태호가 하고 있다 이런 의심이 드는 거죠. 특히나 공중파 방송에 대통령실 안보실 차장이 나와가지고 인터뷰하는 거 굉장히 비정상적인 상황이에요. 그렇지. 보통은 안보실장이 정말 외교 안보상에 굉장히 중요한 이벤트가 예정되어 있거나 뭐 어떤 사건이 벌어졌거나 할 때 국민들을 안심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1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한 겁니다. 근데 안보실 실장도 아니고 안보실 제1차장이 지가 뭐라고 실장도 지금 현직 실장이 있는데 지가 뭐라고 공중파에 나와가지고 인터뷰를 합니까? 중요한 거기 건, 나와가지고 우리 대통령은 아무것도 몰라요 이딴 소리를 하고. 중요한 건 일본의 마음이라고 그러고 그 인터뷰는 그렇게 성사된 건데 그러니까 어제 윤석열이 말하고 엊그제 김태효 국회에서 발언한 걸 보면 뉴라이트를 너무 잘 알고 있는 느낌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는 자유함기가 무시로 들어온다는 거잖아요. 자유대 길 달고 저거는 저 전범기 우길기가 아니니까라고 지금 아예 실드를 쳐주고 있어. 이종섭이부터 그랬잖아 지금까지. 그러니까 신원식이 저걸 이제 저 우길기를 이젠 특별히 생각할 필요가 없다 저렇게 이야기하는데 진짜 저거 외교적으로 엄청 부끄러운 소리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독일 총리들은 대한민국 사람보다 뭐 멍청하고 기억력이 나빠가지고 취임식 할 때마다 아우슈비츠 가가지고 참배하고 다시 한번 사과하고 퇴임식 끝나고 나면 또 아우슈비츠 가가지고 사과하고 참배하고 그게 다 그러면 독일 사람들이 멍청해서 그런 짓을 합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저 사람이 대한민국 국방부 장관인데 저 뉴스가 고스란히 번역돼서 일본으로 갈 겁니다. 그러면 일본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우리 지금 힘들지만 조금만 참으면 우리 대한민국 우리가 먹을 수 있어 라고 생각하지 않겠어요? 아니 버젓이 이제는 자위대 깃발 들고도 이 전까지 완강하게 거부를 했었는데 지금은 그건 그마저도 터준다. 우리 이제 자위대 한반도 상륙할 날 얼마 남지 않았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수순일 거라고 걱정이 되는 겁니다. 자, 근데 난 뉴라이트가 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김태효는 뉴라이트를 뭔지 안다. 뭐 깨끗하고 뭐 바른 우파라고 뉴라이트의 사실상 총 대장이기 때문에 그렇게 정의를 내서 헤드라인 하나 만든 거예요. 근데 내 새끼는 뉴라이트를 몰라요. 웃기잖아. 근데 결국에는 행위로서 뭔가를 판단하는 거거든요. 이를테면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어. 독립균형관장을 임명권자가 윤석열이야. 추천권자는 보훈부인 건 맞아요. 예. 근데 어제 윤석열이가 뭐라 그랬냐면은 뭐 그렇게 올라오는 사람 내가 거부하지 않고 다 임명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시발 국회에서 장관 청문회에서 수십 명을 다 국회에서는 거부하고 있는 사람들 임명을 해놓고 윤석열이 스타일이 그럴 사람이에요. 그 자리 하나하나가 연봉 1억 넘는 굉장히 중요한 자리인데 보훈부가 올렸으니까 나는 사인해 준다고? 이미 내정돼 있는 거 아니야. 안창호 인권위원장 같은 사람들 나는 어떻게 그 자리에 올라갔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런 자리에 올려놓고 나서 그렇게 올라오면 다 임명을 해줍니까? 이런 짓 하고 있는데 독립기념관장이 뉴라이트란 논란이 있어. 네 머릿속으로 뉴라이트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이 있다면 그때서야 알게 됐다면 당연히 김영석 독립기념관장 내려오라고 해야지. 그러니까 만약에 윤석열이 뉴라이트를 몰랐다는 말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지금 알게 됐다면 뉴라이트라는 그 정체성 때문에 지금 국정이 혼란스럽다면 지금이라도 해임해야죠. 그런 실수라고 거야. 인정하고. 독립기념관장만 그러냐고요. 독립기념관 이사는 면접에서 16명 중에 14등하고도 얘가 뽑혔어. 심지어 얘가 뉴라이트고 신민지 긍대어론 주장하는 애야. 그러면 이미 정해져 있었다는 그렇죠. 뜻이잖아. 이미 정해져 있었다는 거죠. 우리 엄마는 나경원도 아니고 저렇게 뽑았다는 거는 정해져 있었다고밖에. 일제가 우리 한국을 강제 점령해가지고 점유해가지고 한국을 발전시켰다고 말하는 건요. 징역 10년 이상으로 처벌해야 될 정도의 주장이에요. 그게. 일제 아니었으면 우리가 도로를 못 넣고 철도를 안 넣고 뭐 항만을 못 넣습니까? 일제 때 만행을 다 쉴드 쳐주는 건 저건 한국말 쓰는 일본 놈인 거잖아요. 최소한 공직에는 못 가게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근데 내가 봤을 땐 그런 거지.
극소수였던 뉴라이트나 저런 뭐 체질 부역자들이 윤석열 때문에 지금 숙주 삼아서 3.1절 날 자위대라고 하는 앞글자 내세워서 지금 한국 점령하고 있는 겁니다. 저건 있을 수 없는 사건이야 저거. 나 두고두고 보여줄 거야. 그러니까 윤석열이 뭐라고 말을 하든지 간에 상식적인 격언 있잖아요. 사람이 말과 행동이 다르면 행동을 보면 된다고. 뭐라고 말을 하더라도 결국은 자기 행동으로 뭘 보여주고 있습니까? 뉴라이트 인사들을 싹 다 지금 중요한 역사기관들에 다 임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꽂아 넣고. 그걸로 다 증명이 되는 거죠. 뉴라이트를 자기 입으로 안다 모른다 말하는 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저건 우연이 아니야. 우연도 겹치면 필연이 되잖아요. 저런 것들이 하나 둘씩이 아니라 지금 수십 개가 겹쳤는데 난 뉴라이트를 모른대. 모르는 건 내가 뭐 대통령 할 자격이 없다는 뜻이야. 그거는. 저거는 윤석열은 몰랐을 수 있지. 자기 뒤통수에 자유대라고 쓰여져 있는 거를. 몰랐으면 그냥 무능한 자 술만 처먹고 있다는 소리잖아요. 아, 술 먹고 숙취해소 하려고 사우나실이나 만들고. 아유, 이번에 광복회 예산이 6억 삭감됐다고 내년 예산에서. 근데 이건 또 금방 원상 복구 수순 들어갔다는 거예요. 뭐냐면 이게 광복회장이 자기 57년지기 아버지에다가 보수 인사하거든. 겁만 준 거예요. 보훈부에서 문제의 심각성을 깨닫고 원상 복구해달라고 요청한다는 거예요. 저게. 어제 윤석열이가 이 질문이 나오니까 그랬어요. 뭐 애국자들의 유족들이 모인 단체에 대해서 보복하고 이럴 일이 뭐 있겠습니까? 보복했네. 했잖아. 왜냐면 공법단체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광복회 말고 이제 이 제2노조, 제3노조 만들듯이 네. 독립유공자 단체 하나 더 만들겠다고 했잖아. 근데 차마 자기 친구 아버지한테는 막는 못 나가는 것 같아요. 왜 야당한테는 야 요거 있잖아. 그 야당 국회의원들이 모인 정당에 대해서 내가 보복하고 뭐 이럴 일이 뭐 있겠습니까? 이것도 같은 적용이 되지 않습니까? 정말 아유 시베리안 허스키 정말. 뭐 저런 놈이 대한민국 대통령이라고요. 아유. 아니 근데 또 친구 아버지라고 해서 그렇게 꼭 그런 건 아니겠지만 친구 아버지라고 해서 또 6억 삭감한 걸 다시 해주는 것도 이 정부에 뭐 기조도 없고 기준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는 게 보훈부에서 그렇게 결정을 했지만 또 대통령실에서 전화 한 통 되면 바로 원상 복구되는 그런 시스템인 거 아닙니까? 근데 광복회 예산 너무 적더라. 30억인가 밖에 안 돼요. 그중에 6억 깎아버리면 있잖아요. 웬만한 사업하지 말라는 거죠. 그 상근 직원들이 있을 거고. 직원들 인건비. 또 이제 뭐 중요한 행사들마다 행사 진행에 대한 비용이 있을 거고. 에휴, 자. 어쨌건 윤석열 씨. 국민이 바보입니까? 내가 봤을 때 당신이 바보예요. 난 뉴라이트가 뭔지를 모릅니다. 뉴라이트 논란이 벌어진 게 굉장히 최근에만 해도 한 몇 주 동안 뉴라이트 논란이 벌어졌어. 그럼 찾아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찾아봤더니 사람마다 다 뜻이 다르더라는 거야. MBC 같은 언론이 말하는 뉴라이트 정의가 다르고 국유 유튜브 정의가 다른 거죠. 그래서 자기를 그걸 빠져나가려고 하는 강경한 스킬. 뉴라이트를 모른다는 게 대통령이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헌법 수호하면서 역사와 국민을 지켜야 되는 자가 뉴라이트는 그냥 역사 속에 그냥 바퀴벌레 같은 거예요. 요거를 모른다고? 뉴라이트가 드러났어. 일본을 찬양해. 식민지 근대화론 해. 이자가 그게 드러났어. 윤석열이 뉴라이트를 안다는 반증이 김문수를 임명한 겁니다. 김문수 일제강점기 때 국적이 일본이었대잖아요. 일본의 모든 행위가 불법인 것이 한일 기본조약에도 나와 있는데. 무식한 소리죠. 그 조국 대표가 분명히 정확하게 설명을 해줬던데 그 일제는 조선 반도에 사는 조선인들한테 한 번도 일본 국적을 준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일본 국적을 주기 싫어서가 아니라 일본 국적을 주면 국적을 버릴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국적이 없는 상태에 국적이 없는 존재로서 국제적인 활동을 못하도록 묶어놨어요. 그게 일제의 악랄한 지점인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존재가 어떤 아무 가치가 없는 존재로서 묶어두기 위해서 국적도 주지 않고 국적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도 안 준 거예요. 그 상태로 35년을 다스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서 그러면은 일제가 다스렸기 때문에 국적이 일본이라고? 근데 법적으로는 일본 국적이 없었는데 그거 어떻게 이야기할 겁니까? 그거? 지금 소위 대한민국 그들이 신천원 받던 이승만이가
유일하게 안창호 선생 같은 사람들은 미국에서 독립운동하면서 서재필 박사 이런 사람들 국적을 한국으로 썼는데 이승만이만 국적을 일본으로 썼던 역사 좀 아는 학자들은 이승만은 독립운동 안 했다는 게 하여튼 정설입니다. 이 정말 그 새끼는 진짜 하는 짓마다 진짜. 아유. 아 개새끼 진짜 씨발.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아까 그분 닉네임 한번 더 읽어드릴게요. 개 같은 윤건희님 감사합니다.